여보세요. 야, 여러분 반가워해 주십시오. 김남국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아니 입밖에 안 보여. 김남국 얼굴 좀 보여줘. 얼굴 좀. 어? 어떻게 네, 생겨요? 이거 세팅을 못 하고 있어. 뭘 세팅을? 아, 여보세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왜 이렇게 어두워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여기 혹시 네, 안녕하세요. 혹시 호텔? 아니요, 모텔입니다. 모텔에 여자분이랑 같이? 김남국 변호사 반가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뭐 이렇게 정색하면서 얘기하기야? 자, 우리 안녕하세요. 자, 지금 방송인가요? 예,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먼저 인사 좀 나눠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표사입니다. 김성수 TV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그 네. 옆에 나온 분이 곽동수 평론가예요. 인사 좀 해주세요. 지금 화면 안 나오는데요? 화면이 안 나와요? 화면이 안 나오고 네. 있어요? 안 보여요? 이렇게 들어가서 두 분 지금 화면 안 나오고 네? 있어요. 네. 방송으로 보세요. 두 분 화면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세요. 또 다른 휴대폰 없어? 김성수 TV를 그렇게 그렇지. 네. 조명을 밝히니까 너무 좋네. 아, 네, 이제 조명, 네, 이제 조명 켰습니다. 깜깜해서 얼굴이 안 보인다고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이제 폰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김성수 네. TV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네, 옆에 우리 출연하고 계시는 이런 건 보입니까? 옆에 자 이제 나와요. 보여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님, 우리 진짜 김남국 변호사님 걱정을 많이 네. 하고 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2,600명이 넘게 보고 계시면서 남국님, 와, 남국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불을 끄고 있어요? 뭐 이러고 지금 제주도에 계신 거죠? 네, 지금 제주도에 왔거든요. 예. 올레길 지금 걸으려고 왔는데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야, 그러면은 김남국 변호사님 뭐 조금 얘기 나눠도 되겠네요. 시간이 좀 있네요. 네네네. 예. 아니 도대체 어디로 출마하시는 거예요? 왜 저 양반한테 저도 잘 들어?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니 네. 옆으로 들어와. 일로 좀 들어와. 예. 그걸 왜 저 양반한테 가뜩이나 답답한 사람한테 지금 제가 멘탈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멘탈이 나갔다가 맞아.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뭐 네. 오늘쯤이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어서 참 답답한데요. 그래서 머리도 식히고 그럴 겸 제주도에 내려가신 모양이에요? 어제까지 좀 제가 약간 미쳐 있어가지고요. 네. 어제 좀 제가 해서는 안 될 좀 행동을 하고 야 집에서 혼자 이렇게 그냥 방콕 가고 있다가는 네.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예. 급히 그냥 예약해가지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잘했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제가 호텔 예약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호텔인 줄 알고 진짜 저도 한번 호캉스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호텔이 가고 해가지고 뭐 사우나 있고 뭐 수영장 있고 해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네. 나마다 플라자 호텔인 줄 알고 예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마다 제주 시티 호텔이어가지고 예. 딱 와가지고 창문을 딱 여니까 예. 창문이 없어요. 예. 창문이 그냥 없어. 벽인 거예요. 창문이 없는. 벽이야, 벽.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우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티 사우나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여가지고 예. 나마다 플라자 호텔이 있고 예. 나마다 제주 시티 홀이 있는데 예. 제가 예약을 했던 거는 약간 그거보다 좀 떨어진 모텔 같은 약간 그런 데여가지고 이게 어쩐지 좀 싸더라고요. 창문을 열었는데 이게 불이 이게 어두워서 불이 어두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창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제가 세상에 우울해서 호텔로 약간 호캉스로 왔는데 이게 호텔에 창도 없어가지고 이거 너무하다. 야, 그래가지고 남구가 호텔에다가 약간 좀 네. 너는 왜 이렇게 짠하냐 모든 게.
그래가지고 호텔에다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항의를 해가지고 예. 취소를 좀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취소가 안 된대요. 이게 좀 이렇게 싸게 그렇게 뭐 한 거여가지고. 그래고 둘째 날은 어제가 첫째 날이었고 둘째 날은 예. 제가 높은 층 창이 있는 걸로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는 창이 없는 2층이었는데 예. 지금은 그보다 엄청 높은 예. 3층으로 올라왔어요. 네. 2층에서 3층. 아니 가뜩이나 마음 복잡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 풀어가면서 미치겠다. 참 그것도 제주입니다. 그렇죠? 국변 예. 사랑해. 자기를 위해서는 네, 그래서 돈 10,000원 쓰는 것도 이렇게 아끼다가 결국은 모텔에서 예. 아니 제가 원래 그 선거 운동으로 예. 모든 지역구 후보자 중에서 제일 돈을 조금 쓰는 그 선거 운동을 하려고 했거든요. 예. 많은 후보자들이 이게 그 보존이 된다고 예. 국가에서 보존을 해준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선거 비용을 마음대로 막 쓰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또 사실은 그 선거 컨설팅 하면 거기서 막 20-30%가 엄청나게 돈 많이 빼먹고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것을 정말 최저가로 해가지고 미리 예약하고 미리 선거 운동을 하면 예. 선거 캠프에서 하면 완전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말 싸게 그런 선거 운동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운동을 못하게 하네요. 아우 너무 눈물 나 이거 뭐라 완전 네, 진짜 블랙홀이야 지금. 결국 중요한 게 시간이고 결정이 빨리 나야 될 텐데 예. 어디가 됐건 최선을 네. 다하던 대로 준비한 걸 펼쳐 놓으시면 될 테고 예. 그리고 지금 네. 저희끼리는 사실은 굉장히 캐릭터처럼 예쁘게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예. 세상에 내놓을 준비만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모습 그대로 잘 해나가시면 조금 며칠 늦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겁니다. 청년 정치, 서민 정치의 상징 김남국 올해 꼭 4월달에 꼭 국회 가자. 아유 감사합니다. 어? 네. 야 나 너만 생각하면 예, 눈물이 나 알겠습니다. 이놈아. 아 진짜. 울지 말아요, 울지 마세요. 아니, 지금 안 돼요. 아, 제가 진짜. 아니, 여러분들께서는 김성수 씨의 울지- 발연기를 보고 형님, 왜- 계십니다.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안 진짜 돼요. 또 이런다. 울지 마세요. 아 제가 멘탈이 막 괜찮아졌다가 이상해졌다가 괜찮아졌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막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막 뭐라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또 이제 갑자기 또 괜찮아지다 보니까 어제 또 내가 뭐 했지? 뭘 했지? 이러면서 장문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좀 멘탈이 나가가지고 다들 지금 제가 이렇게 경험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잘 쉬다 네. 오세요. 네, 잘 쉬다 오시고 네. 좀 더 멘탈 잘 챙기시고 튼튼해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정말 네.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거니까 네. 그 기대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좋은 일이 네. 있을 걸 우리 구독자들도 진짜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저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예, 마음이 원래 눈물이 안 날라 그랬는데 네. 설마 벌써 지금 안녕 인사하려고 지금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10분도 안 지났는데 아니, 지금 이제 본격 이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본격적인 얘기를 갖다 좀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 예. 울컥하는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네. 참 진짜 세상이 참 밉습니다. 세상이 미워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요. 또 당도 너무 많은 지역구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300 중에 하나의 지역구이고 당은 저보다 더 다른 여러 가지 큰 것을 정리하고 조율해야 되다 보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막 그러나 하고 막 해가지고 막 했는데 또 다시 이제 갖추었던 멘탈이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그래 당도 뭐 여러 사정이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네. 우리 동수 형님 네. 형수 형 물 좀 닦아주세요. 아니 그냥 울게 둬야 돼. 우리 그래요? 오늘 할 얘기가 동수 형님이랑 할 얘기가 네. 이제 시민들의 그 자치적인 비례형 정당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우리 김남국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비례정당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코나 마타타님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해주셨어요. 어우, 예, 감사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저도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국민들에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위성 정당이나 이러한 것들을 원칙으로 승부해야 된다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심재철 의원은 탄핵 이야기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위성 자유한국당인지 한나라당인지 딴 나라당인지 잘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또 요거 미통당. 미래통합당 또 요것도 방송에다가 딱 그거 잘라가지고 또 진짜 나빠. 나쁘지 않습니다. 언론이 그럴 수 있죠. 죄송합니다. 언론 그럴 수 있죠. 다 제가 메모해놓고 있습니다. 네, 언론 그럴 수 있죠.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아. 그래, 내가 조심할게. 언론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제가 언론에다가 목소리 높인 게 아니고요. 원래 제가 목소리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언론인분들 그럴 수 있고요. 제가 요즘에 정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막 이래가지고요. 안 돼. 요것도 또 잘라가지고 또 출마하는 후보자가 또 이런다고.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민의를 왜곡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단 한 석이라도 저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미래통합당에 맞설 정말 민주 시민들이 정말 똘똘 뭉친 그런 비례정당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제 카페에 이미 누가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카페에 보니까 곽동수 평론가님이 7번 이렇게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비례민주당에. 그러니까요. 동수 형님 비례 동수 형님 대표 나가시는 겁니까? 전혀 그런 일도 없고요. 전 그런 식의 선출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거는 선출이 아니라 시민들에 의해서 추대가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울고 계시는 계시죠. 울지 마세요. 예. 성수 형님도 비례정당에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 이 얘기는 제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5만 1000명의 구독자를 자랑하는 파워 유튜버 아니시겠습니까? 물론 지명도 때문에도 있지만 열성도 있는데 이 고생하고 있는 김성수 TV가 1주년이어서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예. 조언을 좀 해주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물론 열심히 하고 사실 그 사이에 김남국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방송을 그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초기에 뭐가 없을 때 세팅 안 됐을 때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방송하셨는데 네. 근데 그때 재밌었던 게 저희 사무실도 아무것도 세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만 돼 있었는데 아니 세상에 나는 네. 가구를 사가지고 그 가구에다가 지가 오일 먹이는 애는 처음 봤어. 변호사가 지금 그 오일 먹이고 있더라고. 그리고 벽도 인테리어 업자가 다 해놓으면 그거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벽을 분명히 인테리어 업자가 다 완성을 안 해놓고 왔으면은 와서 AS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근데 지가 그걸 색칠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야 변호사가 이걸 왜 색칠하고 있니? 그랬더니 또 불러갖고 그분 시키기 뭐 하잖아요. 아는 데서 저희가 그 첫 번째 노하우나 어떻게 하는 거 김남국 TV에서 한번 김성수 TV 몰아서 구독자 좀 쏴달라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물론 저희 계정 가져가세요. 계정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 지역을 발표를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정해지고 입장을 발표를 하고 다시 이제 유튜브를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지금 붕 뜬 상태로 있다 보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김성수 TV 너무 지금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요? 조금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김남국 TV 다양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못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유가 생기면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에서 입수해가지고 찬물에 입수해가지고 아는데 네. 지금 분위기상으로 네.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 나빠. 지금 그런 여유가 생길까 어디 사프랄 일이 쭉 바쁜데. 아니요. 저는 못하는데 성수 형이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성수 형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스카이프 대공불의 형님. 그러니까 이렇게 스카이프로 생방송을 도전하는 것도
지금 네. 새롭게 시도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난 남국의 얼굴을 오늘 꼭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스카이프로 하는 네. 거야. 형님, 아무튼 지금 중요한데, 예. 계곡물 형님, 얼음이 지금 얼어 있는 곳이 있어요. 강원도 철원 이런 데 가면. 그런 데 가가지고, 계곡물을 직접 깨고. 가위로 깨부시고, 깨고, 거기 내가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깰 때 의미를 둬야 돼요. 미통당을 근데 이제 깬다. 그걸 깰 때, 미통당을 깬다. 근데 이제,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형님은 자유롭게. 나는 잘. 형님은 자유롭게. 다양하게 뭘 하세요. 예. 그래서 계곡물을 깬다라는 그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계곡물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한다라고 했을 때, 오영환 소방관님 있죠? 오영환 소방관님이 옆에서 혹시나 심장마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오영환 소방관님이 구조하는 걸 대기하겠다라고 지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있는 공천관리위원으로 고생하고 있는 기억나시죠? 예. 프로게이머. 예. 황희도 씨. 네. 황희두 선생님께서 황희두 씨가 같이 잠수 해가지고 수중 촬영을 해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야. 그 수중 촬영 팀과 구조팀을 형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성수 TV에. 그러니까 내가 너 대신 입수를 해라. 원래 제가 그걸 하려고 했어요. 2월에. 그래서 해라. 근데 지금 제가 그걸 못했어요. 예. 그 지금 눈물이 납니다. 내가요 만약에 그 4월 15일 총선 전까지 10만이 되면 입수하겠습니다. 안 될 거 알고 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지금 형님 몇이에요? 지금 6만 4천. 6만 4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 형님 이거 아시죠? 10만이 되면 독도에서 울릉도까지 예. 수영하는 거. 여보세요. 독도에서 울릉도까지 수영하는 거. 저는 수영 잘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 튜브로 하면 돼요. 튜브. 고무 여보세요? 튜브 끼고. 고무 튜브 하나 할 수 있어요. 고무 튜브 끼고. 야 진짜 얘가 멘탈이 걱정하지 마세요. 멘탈이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한 도전을 보여줄 때 많은 구독자분들이 함께하고 감동하고 좀 더 정말 함께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도전 정신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그럼요. 가슴에 김성수 TV에 그게 빠져 있습니다. 예. 아니 형님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한도전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무한도전 생각나세요? 무한도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거냐고 프로그램이 기억나시죠? 다들 그게 뭐냐고 했을 때 무한도전은 그게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동과 웃음과 희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신 거거든요. 저기 그래서 보셨어요. 내일 이 방송을 보면서 또 나보고 지워달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금 굉장히 막 지금- 나오는 대로 말을 막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지금 동수 형님이 옆에 예. 상어 인형을 이렇게 우리 보여주셨는데 아기 상어입니다. 예. 독도하고 울릉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아기 상어. 독도하고 울릉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 해외로 가셔가지고 상어 있는 데서 쟤 끊어라. 지금 우리 저 김남국 변호사님 내일 올라오시나요? 네, 내일 올라오세요? 네 내일 올라가려고 합니다. 네, 네. 예. 뭐 내일 내일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려고. 내일 유튜브 다시 시작하신다고? 예. 유튜브 시작하다가 네.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 네. 예, 표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오늘 그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예. 제가 돌아다니면은 예. 아까 목욕탕에 온천에 갔거든요. 예. 근데 뭐 온천에서 그 이제 어르신이 예. 막 힘내라고 진짜? 막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사장님이 또 응원해주시고 CBS에서 25년 동안 계셨대요.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송병관 그 CBS 부장하다가 이제 제주까지 송명관 부장으로 부장님 오신 분인데, 예. 네, 근데 이제 이제 퇴직하시고 고깃집을 하신다고 되게 다 응원을 해주시고 막 주변에 그러시는데, 예. 근데 왜 제 주변의 분들은 막 힘내라고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냐, 왜 이런 말씀을 다 해주신지, 주변에는 이렇게 다 응원해주시고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데, 다 문자는 주변의 지인분들은 예. 남구가 힘내라, 너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응원할게. 도대체 언론에서는 어떻게 제가 보도되는 것일까요? 예. 제가 언론을 보지를 않아서. 뭐 잠적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나 보네 언론에 지금.
잠정 안 했고. 그러게요. 근데 가신 그 온천은 어디예요? 제주도에 온천이 몇 개 없는데? 산양산의 탄산온천. 산양산 탄산 온천 나 거기 가봤는데. 탄산수가 올라오는. 거기 물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거기가 동네 목욕탕 같다고? 네. 아, 그 저 위 2층으로인가 올라가면은 저 그 노천탕도 있고 그럴 텐데 가봤어요? 아니요, 1층으로 내려가면 노천탕이 있어요. 1층이 노천탕이었나? 1층으로 노천탕.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영장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갖고 물이 너무 차갑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영하고 막 그랬죠. 예. 그러니까 좀 네. 얼굴이나 이런 그 상태는 되게 건강해 보이고 네. 푸샤시해 보이는데 지금 멘탈은 예. 상당히 그냥 그 넘나들고 있어요. 널뛰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진짜 멘탈은요, 갑자기 미쳤다가 갑자기 그 진짜 고승이 된 느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이 평안해진 그런 느낌이 들었다가 상상상. 또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선거를 생각하면 또 갑자기 화가 났다가 예. 막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정말 평온해졌어요. 그 삼방산 주변에 까멜리아 네. 힐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거기 네. 그 원래 동백꽃이 쫙 피어 있을 때는 되게 멋있었을 텐데 비 지금 온다니까. 비가 오고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겠네요. 뭐 하여튼 지금 이제 제주도의 절경을 잘 즐기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왜 일어나? 지금 왜 일어나고?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요. 무릎이 너무 아파요. 이게 진짜 코미디언이야. 진짜. 진짜 어떻게 있었어? 무릎 아니 어디에 앉아 있었던 거야? 의자가 없어요. 이 호텔인데 의자가 없어. 진짜 이런 호텔은 처음이에요. 아 미치겠다 지금. 네. 아 됐습니다. 네. 제주 시티 뭐 호텔이요? 제주 시티홀. 이제 야, 지금 거기 여기 제주 너 때문에 시티홀에 장사 다 망했다 야. 지금 제주 동점 시티홀에 이제 2,800명이 넘었는데 야 참. 네. 제가 이제 10년 전에 고등학교 사감 선생님을 했거든요. 예. 근데 사감 선생님 할 때 벌써 제자가 취업해가지고 예. 제주도에 내려와 있어요, 2명이. 그러니까 지금 후배들 저녁 먹으러 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이제 그럼 저녁 먹으러 출발하셔야 되는 시간이네요. 네, 이제 출발하려고요. 네. 예. 거기 뭐 저녁 메뉴는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아무거나 뭐 먹어도 되니까. 일단은 흑돼지를 먹어야지 저녁에는. 흑돼지. 어제 흑돼지 오겹살 먹었어요. 어제. 진짜 그럼 맛있더라고요. 오늘 회를 먹어야 되겠네. 네. 오늘.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흑돼지 오겹살 약간 비싸가지고 야 이게 뭐 삼겹살과 다를까 했는데 진짜 지방이 꼬독꼬독하면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완전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데가 네. 지금 원래 거기 보면 가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가실이. 네, 가실이라고 하는 곳이 그 삼방산에서 조금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가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시식당이 저 지금 삼방산에 가는데 1시간 걸렸고요. 오는데 지금 1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또 지금 저녁 먹으러 삼방산 가라 그러면 저녁이 아니라 내일 네. 내일 한번 오기 전에 한번 가시식당에 가보면 가시식당에 거기는 황금돼지가 있어요. 흑돼지만이 제주의 돼지가 아니에요. 황금돼지는 기가 막힙니다. 네. 거기서 한번 몸국과 그 돼지 거기 직접 그 집에서 돼지를 잡아요. 그래서 돼지를 잡는 날은 다양한 부위를 맛볼 수가 있는 그런 집이라서 한번 가실 시간이 있으면 갑자기 돼지를 그 집에서 잡는다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동족의 아픔을 형님은 성시형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보세요. 우리 동족을 지금 같이 여보세요. 잡는 것 같아서. 저녁 때는 하여튼 그러면 회를 드세요. 회. 방어 지금 요즘 아직까지 방어 괜찮죠? 3월 4월까지는 방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 방어 좀 드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네, 대충 좋습니다. 봐서 제주 공항이 있는 쪽인가봐. 자, 고만하고 정신 차리고. 네, 제주 공항. 네. 자, 그 마무리 지을 때 네. 일단 지금까지 네. 한건 하니까 준비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개그로 우리- 좀 즐겁게 하고 네.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기대하거나 좀 기다리면서 같이 지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치지 않았다고 이제 맨정신으로 제대로 정치인으로 나가고자 하는 김남국 변호사의 얘기를 마무리 딱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1분 하시죠. 동안 우리가 시간을 네. 낼게요. 우리 함께 꿈꾸기를 하면 항상 하는 그 행사 같은 건데 1분 동안 자기의 각오를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밝혀주시는 겁니다. 준비. 자 스톱워치 돌아간다. 시작.
네, 사실은 그 강서갑이 이게 뭐야? 갑자기 대기가 됐어. 이게 뭐야? 그쪽에 통화가 들어왔다. 아이고 참. 야, 들리세요? 네, 자, 다시 다시 한번 아, 죄송합니다. 시작. 하는 순간 전화가 예, 시작하고 전화가 왔어요. 시작. 참. 지금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시작. 강서갑에 제가 출사표를 던지고 나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의 그리고 많은 지지자분들에게 기대를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점이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제가 제 선거만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선거보다 더 큰 것이 우리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민주당의 선거가 승리한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만을 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제가 다음 행보, 다음 어디로 출마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당에서 아직 그것을 결정해주지 못해서 저도 조금 안타깝고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김성수 TV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제 소식을 좀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어디 지역구 어디를 가는 간에 누구를 만나건 간에 꼭 반드시 승리해서 민주당의 승리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남국 TV. 우리 순수 청년 김남국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사랑할 겁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돼도요. 이 모습 잃지 말고 이렇게 친근한 바보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김남국 의원이 되시기를 정말 오늘부터 내가 매일 밤에 철야 기도를 해서라도 김남국이가 국회의원이 되는 안 시키. 예, 고맙습니다. 서울에 와서 봐요. 예. 감사합니다. 밥 먹자 진짜. 야, 밥 좀 먹여야지 또 말랐네 얼굴이 보니까. 예. 어디 예, 김남국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 남국이 너무 착하죠? 예, 바보형 김남국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절대 바보가 아닌 형이 옆에 나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곽동수입니다. 오늘 김성수 TV의 개국 1주년을 맞아서 휴일인데 불려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진짜 오래 기다렸는데. 네. 30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뭐야 지금? 자, 방송 시간을 자기가 결정을 해? PD의 권한으로 네. 30분만 하고 이동하도록 무슨 하겠습니다. PD야? 이제 PD 잘렸어 형. 위촉장을 받지 않았던 관계로 예. 잘린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도 예. 말씀드리면서 저 사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서 들어왔어요. 왜요? 이거를 먼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보면서 이런 워딩을 오늘 심상정 대표께서 하셨는데 한번 읽어봐 예, 주시죠. 심 대표는 원내 일당을 미래통합 등에 뺏기면 문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민주당의 연이은 실책으로부터 빚어지는 초조함과 불안감의 반영일 뿐이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민주당이 원내 일당이어서 된 것이 아니다. 국정농단을 끝내야 한다는 국민의 압도적인 의사와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세력의 협력에 의해 탄핵이 가결된 것이다. 정말 국민의 뜻에 의해 탄핵 위기가 온다면 민주당이 과반을 가진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민주당 탄핵 일당 안 돼도 뭐 일당이 아니라 탄핵될 수 있다라는 걸 한 문장에 집어넣어서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이거 헌정사를 흔들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탄핵당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도 있다라는 워딩을 4+1의 대표를 했었던 심상정 대표가 꺼냈다는 것에 대해서 전 대단히 불쾌합니다. 3.1절 날 지금 나왔던 것도 그렇고 축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 건 알지만 정의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선거법 개정으로 통해서 이제 무언가 우리 당이 가질 만한 여건이 됐고 비례의석이 다 우리 건데 왜 니들이 탐내라는 식으로 갖지 않았던 걸 이미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례정당과 관련돼서 오늘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하지만 공당의 대표가 원내 일당을 미래통합당에 뺏기면 뭐 탄핵이 아니라 국민들이 일당을 가져도 탄핵시키려면 탄핵시킬 수 있어요 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식이 좀 안 됩니다. 상상이 좀 잘 안 되죠?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음량도 좀 키워주세요. 예, 예.
자, 자꾸 근데 우리 곽동수 선배님이 이 정의당과 갈라치기를 자꾸 하세요 지금. 갈라치기가 아니라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것뿐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정의당을 비판을 하는 저도 사실은 정의당의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게 긍정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자꾸 부각시킬 때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부각시켜야 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될다는 게 호남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호남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이 30년 독재하면서 호남을 그냥 뒀기 때문이다라는 워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심상정 대표가 당장 물러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워딩으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나갔던 건 둘째치고 정의당에서 정의롭게 뛰고 있는 다른 의원들에게 먹칠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심상정 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만할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오면서 예. 기다리고 바깥에서 예. 이거 보고 있다 혼자 열이 받아가지고 예. 아니 솔직히 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생각이 동일하잖아요. 지금 현재 정의당을 이끌어 나갈 때 노회찬 정신이 없다, 노회찬 의원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망가지게 하는 것이구나. 너무 크게 네. 티가 나는 거예요. 네, 너무 티가 납니다. 크게 아주. 왜냐하면은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도 전달하는 방식과 시기가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정략적으로 전달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정치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표를 모을 수 있는 발언을 자기 지지자의 점수를 따으면서 반대쪽까지도 유혹하듯이 해야 되는 언어가 필요한데 예. 그걸 집어넣으면서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들을 정의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채워나가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예. 가는 곳마다 정말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이게 모든 정의당원들의 마음은 아니라고요. 그것도 이제 갈라치기니까 정의당이 하고 있는 갈라치기는 자기가 차별화돼야 그래야 지금 보면은 이제 진보랍시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쉐리들이 지네들끼리 막 뭘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의 동아리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뭐 진중권이고 뭐 김수민이고 뭐 이렇게 만나 가지고 우리가 이래야 진보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다. 지랄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니들보다 뇌가 못해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뭐 막말로 이런 막말까지 했더라고. 김수민 평론가께서 어떤 막말까지 하셨냐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진보인데 그 조국이나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이번에 밀리면은 끝장이다라는 생각으로 옹호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스탠스가 꼬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뇌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는. 정치권에서 나오고 예. 있는 얘기 중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성수형이 어디서 나 욕했다며. 저녁에 5명이 밥 먹으면서 그럼 성수형이 했어 이러면 얘기가 되죠. 근데 나 한 적 없어. 그럼 그래? 그러고 넘어가는 게 파트너로서 노상 있는 일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5명이 모여서 밥 먹었다고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전 텔레파시거나 초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증거 녹취를 제공하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예. 이를 토대로 모든 당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걸 기정사실화 만들면서 독설에 독설이 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진보들의 마음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저는 제가 욕을 하거나 뭐 하는 게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돌아가는 얘기가 지금 비례당 창당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아니라고 했었지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1당을 얻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됐고 예. 저쪽 당에서는 1당을 가져오겠다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탄핵하겠다고 나갑니다. 예. 국민들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어떤 식으로는 걸면 그것 때문에 6개월 정도 정지되고 또 뒤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다가 지금 오늘까지 나와 있던 얘기들 보게 되면 서로 어떻게든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다른 진보 세력들이 모여서 이 우리가 캡을 씌우고 있는 이 30석을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논의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게 어떻게 될지는 뭐 월요일 날 오전 오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발전된 형태로 나올 것 같은데 예. 그거를 불안해하면서 서로들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거 보면 전 이럴 때 싸움이 정말 답답한 게 어제까지는 예. 위성정당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 문제로 싸웠어요. 근데 그게 똥파리들이 그랬는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거를 저희 같은 사람들 비례당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원인을 제공했던 통합당 혹은 한국당 거기에 가서 욕을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엉뚱하게 우리끼리 와서 갈라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싸움을 부추기면서 정말 제가 뭐 한 2, 3일 사이에 그 정말 유튜브를 그만두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게 다 그 전까지 네.
친숙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하던 분들이 예. 뭐에 세뇌된 것처럼 돼 있는데 예. 이걸 보실 때 정말 서두르고 급할수록 좀 얌전하게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멈춰서서 지켜보는 것도 바라는데 아니 근데 지금 자꾸 형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거 보면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 아니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고. 왜? 심상정 욕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내 풀어가서 할 거야 나중에.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 자 이 김성수 가락한 술수 김성수 TV의 PD를 자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콘텐츠는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 TV에만 가서 얘기하는 이런 술수 규탄한다. 정확히 규탄한다! 따지면 아직 아는 게 없습니다. 내일 오전에 10시에 뭐 어디서 한다라는 자, 얘기까지 듣고 있으니까요. 일단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좀 시작해 봅시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정의당이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확히 내용이고, 따지면 정의당 대표께서 하는 워딩 자체가 예.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정의당 지지자들의 힘을 빼게 하는 모습들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빼고 실제로 정의당 내에서의 분위기도 보면 지금은 범진보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정의당의 그러니까 2월 20일 날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 불교 방송에 나왔을 때 얘기했을 때 선거 연합 같은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닦이진 않았다.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한다면 뭐 가장 쉬운 게 심상정 의원 지역구에 공천하지 않고 민주당과 후보 연합을 하거나 선거 연합 같은 것들을 집어넣을 때 전부터 해오던 겁니다. 야당 시절부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결은 좀 다르지만 진보라는 흐름에서 이들이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같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연을 닿아서 같이 끌고 가자라는 분위기를 해보자는 논의가 서로 물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와가고 있고 김종대 의원도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보니까 특히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렇죠. 심상정 의원은 대의적으로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오버가 조금 심했던 거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협력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 약간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기대거나 저희가 얼마나 지금 그 양신장 트리오 같은 거 있었을 때 신현식 변호사도 신장식 변호사도 지금 비례정당에 열심히 대해서 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가고 있는 거 보다 보면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예. 서둘러 적으로 매겨버리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집권당에서 진보 세력 집권을 위해서 끌고 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되니까 조금 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까지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이크를 이렇게 옆으로 얘기하실 때 마이크를 갖다 조금만 더 들어가. 싫어. 진짜. 이런 게 이렇게. 왜요? 정 감독님도 와 계신데 예. 제가 뭐 그런 거죠. 뭐 예. 여기는 전부 다 정시 PD들만 뽑아요. 최고참까지도. 예. 자, 제가 유머가 제일 재미가 없습니다. 이 편집점으로 원래 저희가 녹화 방송할 땐 자 이렇게 하면 고점까지 예. 끊어가겠다는. 지금요 굉장히 지금 그 동수영님도 하도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약간 멘탈이 좀 붕괴됐군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원래 이런 데서 헛소리를 좀 해줘야 사람들이 절 미워하고 이런 김성수가 데서? 훨씬 낫다. 김성수가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내가 망가져야지.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근데 감사하는 전혀- 것처럼 좀 전혀 해봐. 망가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나 오늘 봐봐 미친 과학자 머리를 이거 안 하는 것도 하고 멋있대. 그 머리가 안경도 지금 이렇게 새로운 걸 끼고 그것도 멋있대 지금. 이거는 형이 하면 다 멋있대. 다스베이더에 나왔던 그 멋진 기타리스트가 끼셨던 것과 비슷해 보이는 얼굴이 훨씬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일단 정의당에서 계속 자른. 정의당에서 이렇게 뭔가 물밑 작업들에 동참한 상태까지는 사실인데 네. 대표는 자꾸 나가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러다 보면은 판이 깨질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텐데 맞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답답해 하시는 거죠. 오버를 하고 네. 있는 걸 싫어하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러면 진짜 원하는 그림은 뭐예요? 우리 곽동수 평론가께서. 지금 선거법을 개정을 했고 그 선거법에 대해서 나왔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생당 박지원 의원 같으면 생각이 부족한 당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누가요? 박지원 의원이. 아, 박지원 의원. 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네. 여기서 했을 때 심상정 의원은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었냐면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인정한다. 라는 식의 워딩을 했어요.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 개정할 때 몰입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놓고 국민들 앞에 창피한 것도 모르고 꼼수를 부릴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우리 솔직히 잘 못하잖아요. 예, 예. 근데 벌어졌으니까 이제 수습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수습할지 같이 해야 되는데
나가기만 하면 내 욕을 하고 다니면 어. 만나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죠. 만나서 욕했다는 것도 아니고 정당을 만든다는 얘기도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무총장도 아니라고 얘기했고 원내대표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공식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나와서 사과해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말 안 했다는데 사과를 하려는 거죠. 이런 거 잠깐, 보면 그러니까 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계속 정의당을 갖다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 티가 나나? 예. 커버 좀 쳐 그럼.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을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커버 칠 게 없어요. 제가 무슨 정의당 당원도 아니고 왜 커버를 쳐야 됩니까? 그런데 다만 이런 목소리만 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동수영처럼 지금 7만이 넘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파워 유튜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는 아직 6만밖에 안 되거든. 근데 왜 이러세요? 잠시만요. 제가 말을 할 때 자르지 마세요. 요번엔 나도 한번 치고 들어가려고. 예. 푸나 형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한번 치고 들어가 봐야지. 자, 그 상황들을 갖다 정리를 해서 비례 정당에 대해서 나는 여태껏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들한테 제대로 좀 정리를 네, 해주세요. 전달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진척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선 민주당이 주도해서 비례정당을 만들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온갖 언론들이 그야말로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겠죠. 그렇게 되면 위성 정당으로서 예. 우리가 비웃었던 미래통합당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게 되니까. 거기다가 진중권이니 이런 까라들이 아주 잘됐다 난리 그냥 칼춤을 추겠죠. 까라들이, 그러면서 예. 까라지 그럼 그 뭐 가락. 그 그러면서 그 진짜 이번 기회에 내가 돈 좀 벌어보자 그러면서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미통당을 비롯한 그 토착 외구들이 뭐 총공을 갖다 펼칠 겁니다. 매크로들도 함께 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지역구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사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비례대표 다 내고 시민들이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지만 범진보로 묶일 수 있는 사람들을 주축에 세우면서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예를 들어 안철수한테 갈 수 있는 거나 이런 걸 뺏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정당의 역할을 하면서 그걸 이끄는 사람들의 역할이 처음에 얼마 전까지 나왔을 땐 알아서 직접 비례대표 후보들을 공천하자라는 쪽으로 나갔었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예.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어떤 것이냐. 기존의 정당에서 비례 후보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예. 그럼 원래 이 비례 멤버들을 그 나눠 갖게끔 돼 있는 게 각 당이 내놓는 순서대로 되는 건데 우리 그러지 말고 진보의 비례대표 인재 풀을 만들자라는 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돼 있으면 서로 모아갖고 나온 거에서 갖고 있는 연동형 30석 자체에서 그 어떤 식으로든 지금 저쪽 당에 가져갈 비율도 있지만 이쪽에서 한 당으로 되게 되면 나눠 갖는 비율이 반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15명 정도가 확보되거나 이렇게 되면 서로 그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비율이 많아지게 되면 새로운 선거 연대를 만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가 되는데 이 선거법은 어차피 지금 개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까지 지금 있는 과정에서 서로 논의를 해보자까지 가서 누구 명단이 있는 거 공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비례대표로 내부 투표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의당도 지금 열심히 JD라고 해서 뽑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같이 합쳐서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민생당도 집어넣거나 뭐 민중당이나 다른 데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의 범진보적인 비례 후보용 정당이 하나 시민들이 주도하게 되면 그 순서 내에서나 뽑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당에 맡게 되면 골치 아파지니까 이 시민을 공신력 있는 시민 대표들과 그 당 집행부 뭐 최고위원회 이런 데서 결정을 해서 그 풀을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까지가 지금 알려진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 입장을 먼저 밝힐게요. 저는 비례용 정당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드는 거는 폭망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민 사회 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선거 연대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거는 표를 못 얻기 때문에 헛질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얘기는 굉장히 그래도 참신한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정한 지분들을 확보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을 좀 묶어보는 거죠. 네. 내가 얘기하는데 왜 나를 안 잡고 있어요? 그런 거죠. 제가 원하는. 저기요.
예. 제가 오늘 3,200 찍는다 예언하고 들었는데 예. 3,088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더 알차게 얘기해 아니, 주시기 그러니까 그래서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의당, 뭐 민중당, 녹색당, 뭐 또 민생당, 미래당, 청년당, 뭐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스펙트럼 상에서 민주 진보 진영의 스펙트럼이니 이들을 다 같은 풀로 놓고 하나의 이 정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중심에 그렇게 돼 있으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 비례 정당 지지 투표에서 이름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대표당으로 올라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편하게 될 거다까지가 나와 있는 골격인데요. 네.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있는.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걸 놓고 보면 투표 용지에 지금 보면 맨 위에 이제 비례용 투표 용지의 맨 위에 정당 지지를 어디를 하겠느냐 볼 때 맨 위에 나올 것은 미래한국당입니다. 미래한국당이 맨 위에 나오고 네. 현역 의원이 5명이 있으니까 아니 20몇 명이 갈 거예요. 하기 전에. 아직은 안 갔잖아요. 갈 거고 그렇게 20몇 명이 갈 거라 예측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민생당에 있는 경우에 민생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역시 올려서서 21명 정도가 내부 공영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넘는 걸 하게 되면 될 것이고 그 뒤에 아마 여기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한다 하더라도 현직 의원들이 지금 컷오프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적어도 5번 이내에 정당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보다 보면 어떤 이식이든 사람들이 지난 한 달간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뉴스가 배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진짜 재밌는 거는 네. 민생당이 1번이 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근데 민생당 1번, 2번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작정을 해서 모두 다 2번을 찍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그럴 하는 수도 전략을 나가게 되면 그 바로 하나 부족한 숫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나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걔들이 또 지금 어차피 그 선거를 치르려면 네. 돈이 있어야 수모님이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돈을 받으려면 2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 교섭단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잠시지만 자한당 계열의 교섭단체가 2개가 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 그렇게 되는데 돈까지 받아가면서 할 예.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가장 큰 요즘 제 기도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한성교 대표가 제발 큰 마음을 먹고 이 당 결국 내가 먹을 거야. 같이 못 합쳐. 라고 얘기하면서 연대는 하되 나도 내가 당대표에서 나도 후보할 거야 라고 가기를 그런 욕심을 부려주길 간절히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한성교 대표님 제가 그동안 욕했던 거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저는 대표님의 독립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디 황교안 따위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예. 열심히 잘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하며 예. 저는 믿어 이게 의심하며? 의심치 의심치 않으며 않으며? 요번에 의심하며라고 일부러 한 거야. 예. 근데 도요타에서 벗어난 렉서스처럼 되겠다. 저는 렉서스보다 훨씬 더 크게 되실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합치지 말고 교섭단체 만들어서 그냥 네 당으로 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근데 그 컷오프 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죠.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도 정말 많고. 지금 저쪽도 깨지게 돼 있는 게 그 TK 지역에서 네. 어떤 식으로든 나가면서 우리의 사퇴 요정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같이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쪽도 한 5명짜리 당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계열에서 컷오프 됐었던 의원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지만 보내야 되는 의원들이 있어요. 뭐 이종걸 이럴 때 의원, 이종걸 의원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손혜원 국회 부의장, 의원. 예,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했던 이석현 의원 같은 이석현 분들이 의원. 예. 만약에 뜻을 합쳐서 이게 괜찮다고 하게 되면 5-6명 정도 전 5번 내에만 들어가면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이왕이면 조금 더 모아서 1번을 차지하지 뭐. 1번을 차지하지 뭐. 얘기만 잘 되면 그럴 수 있잖아. 얘는 처음에 반대하던 애였어요. 근데 지금 모아서 1번을 주자고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선거판이 사람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김성TV 제가 그래도 형입니다. 생긴 건 제가 훨씬 더 어려 보이긴 하지만 성수형보다 제가 동생이 아니라 형이기 때문에 얘는이라고 가끔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고. 일요일 저녁에 우리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저기요. 네. 그 멘탈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형님. 지금 오늘 아니에요. 방송하는 거 보면은 제가 진짜 거의 그 뭐, 놀면서 하고 있죠. 요즘 네, 제 방송에 진짜- 이래서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제 티셔츠는 자화자찬까지. 인플루엔서 산업. 아, 조용히 해봐, 좀. 조용히 해봐. 티셔츠입니다. 3일절에 아 진행을 못하게 해, 이렇게 지금. 제가 원래 진행을 잘 안 따라가고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곽동수가 진행하는 정신 없어. 김성수 TV 1주년 특집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김성수 평론가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범진보, 그러니까 범민주진보 연대가 당으로서 선관위에 대해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후보를 받긴 하지만 실제로 공천하면서 당의 역할하는 정당의 정의를 하게 되면 예.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진 것보다 훨씬 더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창당 조건은 단순합니다. 각 지역구에서 5개 이상 도시에서 적당한 숫자가 마련돼 있는 게 있고 당원이 서울에- 있고. 예. 그리고 당원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지구당 사무소가 있고. 네, 그 사무소 위치하는 데들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고 서울에서 중앙당 창당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당에 아마 대표 한 사람을 하긴 힘들 것 같고 공동대표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예. 2명 정도가 아마 학계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학계에서 계신 분들이 이끌어내면서 정당 강령을 집어넣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정당의 목적을 집어넣게 되면 이건 또 다른 정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이 예리누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저 대포 지금 살뺀 것 같이 생겼어요. 데프콘 살 뺀 데프콘이 것 좀 같이 나요. 생겼다. 지금 선관위에서 사실은 미래한국당의 어떤 그러니까 정당원들이 직접 선거를 해서 비례 후보를 뽑는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을 때 그 후보 인정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는 거죠. 절차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후보로 돼 있는 분들이 저쪽 당에 들어갔지만 탈당계를 제출하고 처리가 된다면 이쪽 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민단체에서 어떤 기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탈당계- 새로 만들어진 정당을 집어넣고 그 당에서 정식으로 들어와서 모두 다 그 경선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시민정당이 별도의 경선을 하게 되겠죠. 그 정의로운 방법으로 실제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당선 후에도 취소가 될 선거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흠결은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기본 작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의당이 자기 이름을 빼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의당은 자칫 잘못하면 박살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지난번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제 마음인데 제가 이렇게 심상정 대표를 좀 원망하듯이 얘기하는 게 심상정을 누구보다 제가 너무 많이 아꼈던 거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민주진영실에서 충분히 역할을 했었고 노회찬 심상정 둘이 사실 노회찬이 꼼꼼하게 챙기고 심상정이 치고 나가는 서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뭔가를 질러놨었을 때 노회찬 대표가 뒤에서 수습하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이러고 얘기해가면서 서로 맞는 게 있었는데 고삐가 풀려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죠. 나가도 너무 나가는 거지. 음. 답답하게 되는 게 지난번 그 선거법 개정할 때 전 2가지에서 걸렸는데 석패율 제도하고 그다음에 4+1이라면서 이 검경 수사권 조건이나 이거 공수처법 통과 안 될 수 있다는 예. 얘기를 흘렸던 것이 지금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가는 게 안 가고 있으니까 예. 그런 쪽에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가라앉을 텐데 예. 각 지역마다 가서 패권을 가지고 이미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례당에서 의석을 많이 얻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대한 플랜 B가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전 그건 플러스로 생각하고 예. 지역에 사력을 다해서 TK 지역에 9명을 냅니다. 부산하고 예. 살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없는데 그렇죠. 정의당이 거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창원 성산 그 정도?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근데 그렇게 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올인을 하느냐 이게 마치 권력을 쥔 것처럼 구는 모습이 거부감이 일지 않을까라는 예.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지역에 최선을 다하고 이 비례정당은 어차피 우리가 가지진 않았지만 이미 가진 것처럼 해버려서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의당의 비판이 되고 있는 지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제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 우리 당이다라는 걸로 기정사실화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미래한국당- 우리 거였어라고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이 생기니까. 몇 개를 더 뺏어가더라도 우리 걸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민주당 너희가 우리 걸 가져가는 거야라는 식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게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죠. 뭐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그거는 뭐 미래한국당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고 얘기 나갔던 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비례민주당을 직접 만드는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충분한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 나왔으면 아니라고 믿는다. 현명한 상식적인 선택을 믿는다. 당연히 안 그랬을 경우 국민의 응징을 받을 것이다. 정도면 되는데 굳이 그걸 진짜 정무적인 감각 없이 그건 비례한국당보다 더 나쁜 거다 이러고 얘기해버리면
그래도 뭔 소리를 그래? 그거 만들 때 뭐 했어?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법이 좀 구멍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거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한 거 우린 따라간 거 아니야?라고 슬쩍 발 빼는 거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정의당이 20% 이상 정당 지지율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죠. 지금 7%대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올라가는 데가 한 9%까지 간다고 해도 아니 사실 더 올라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차 투표를 갖다가 진짜 더러워도 어쩔 수 없이 미래한국당 주기는 싫으니까 교차 투표를 해서 끌어올린다고 해도 20%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20%를 가야 그래야 얻을 수 있는 석이 한 15석이 안 되죠. 안 됩니다. 20%면은 한 10석, 11석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0석에 지역구 나왔던 거 한 6석 정도 되는 거를 그 전까지는 민주당과 함께 선거 공조를 통해서 민주당 예. 후보들이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갔던 것들이 2석 나갔던 거에 4석 받았던 게 2석 나갔던 게 10석 들어온다. 이렇게 돼도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교수답회가 안 미래한국당이 되죠.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이 모든 게 흐트러졌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짜증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미래한국당 때문에 그 정의당이 많이 가져갈 수 있을 때는 실제로는 20석 이상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봤는데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가 네. 될 거다 이런 그런데 얘기를 지금 했었죠. 현재 10석에서 15석 이하로 쪼그라들어 버리고 대신 미래한국당이 대략 한 지금 현재 28% 정도는 지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통당 지지자들 중에서 내가 지금 내일 당장 투표를 한다면 미래한국당이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28%나 맞습니다.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미래한국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거의 한 80% 이상이 7% 정도가 그 미래한국당으로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걸로 가겠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먹고 정당 사니까. 지지율이 여러 가지 로스가 있다고 쳐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25%만 가져가게 된다면 그러면 미래한국당에서 가져가는 석수가 15석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15석을 가져갔을 때.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이게 배가 들어와서 우리가 만선이 될 거야 했는데 항구가 좁아서 배가 못 들어온대요. 갖고 오는 사이에 생선이 상한대요. 뭐 이런 흔히 항구에서 어촌에서 나오던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럴 때 방법은 정치가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정말 진심으로 국민한테 호소해서 지금 이 남았던 거에서 저는 오늘 제가 들어올 때 처음에 화냈던 이유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래한국당이나 뭐 미래당이 있고 여러 가지 나가는데 하나 확실한 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그 뒤는 저희가 있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성공에 돕겠다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건 질책하고 협조할 건 화끈하게 협조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라는 워딩이 나오면서 미래한국당을 같이 공격해줘야 되는데 예. 어찌됐건 일당이 돼도 국민이 원하면 문재인도 탄핵당할 수 있다라는 워딩을 내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저는 내일 있을 어떤 식으로든 비례대표를 같이 합당하는 거에서 시민당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마지막으로 상식적인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세요. 지금 사실상 세 가닥으로 그 비례정당이 범민주 계열에서 비례정당 흐름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세 가지 흐름 하니까 푸나님, 성수님, 저 이렇게 서로 결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의 방송 만들고 하잖아요. 세 아니 그게 명이서. 아니라 그 뭐 예를 들어 똥파리들이 지금 깨시민당이라고 만들었고, 그리고 정봉주 의원이 열린민주당을 선언을 했고, 손혜원 의원님은 또 다른 그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민주당과의 교감은 없이 이제 녹색당 등등이 함께 진보 녹색당 지지한다더니 요즘 왜 조용해요? 녹색당 지지합니다. 예. 근데 그쪽 등등이 지금 그 비례정당을 갖다 만들어서 대응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진보 연합 시민단체와 진보 연합 쪽에서 만드는 그런 결이 있었잖아요. 뭐 YMCA 문화평론가니까 잘 아실 텐데 네. 마블조차도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인피니티 사가를 만들면서 수많은 시나리오들을 만화책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중에 먹힐 게 있는데 물밑 작업인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모여서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제작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한 저런 한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셨던 게 정당에 비유하게 되면
직접 시민이 정당 만들고 후보까지 낼 거야 당이 있고, 난 그래도 좀 유명하니까 내가 알아서 챙길 거야 당이 있고, 나는 앞으로 정치 안 할 건데 그래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해줘 당이 있고, 그런 거면 뛰면서 뭐 하겠다. 결은 4-5개가 되는데 밧줄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꼬아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네 가닥을 다 꼬아서 만들자. 4가닥을 다 꼬던 거기 8가닥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닥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게, 오늘 아침에 만들어진 게 정당이, 대한민국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게 39개입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예비 창당을 하겠다고 창당 준비 모임을 주는 게 31개까지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이 중에서 뭔가 M&A를 하든 뭘 하든 다 나오진 않더라도 정리해서 만들어내려면 꼬아야 돼요. 그거 꼬는 게 우리 역할이야. 어떤 식으로든 나오면 서로 거기선 경쟁하고 비딩이란 말이야. 그럼 예. 어디 줄 설지 국민들도 힘든 사이에 잘 하고 있는 누군가가 또 선전하게 되면 그건 또 빼내야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면서 이게 옳다 하는 거를 일주일은 저는 치열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번 주에는 놓고 앉아서 당신들이 하나하나 비교하는 거 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영향을 미쳐서 해야죠. 하여튼 뭐 지금 저는 참고로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했었습니다. 이런 싸움 날까봐 반대했던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들이 지들 자리를 내놓을까 말까 그거에 불안해서 반대했었는데, 민주당이 어울리지 않게 내놨었어요. 그리고 정의당이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다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실 우린 둘 다 기운 빠지잖아. 네, 그럼요. 자, 오늘도 그 곽동수 선배님과의 방송 굉장히 이거 뒤에 현상이가 꼭 보여주랬어. 김현석 아니 인플루엔서 왜 산업협회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TV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광고를 하냐고요. 파는 건지 모르면 전 그냥 하나 얻어 입었습니다. 그래. 나 진짜. 그래도 3.1절인데 이런 거 한번 입어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3일 전이니까 봐준 거예요. 옷을 벗기려다가. 어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 예. 노출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김남국 씨의 지휘 아래 예. 강원도에 아직도 얼음이 언 곳이 있다니까 성수형 홀딱 벗겨서 얼음 깨고 선거 승리를 위하여 보내는 거를 저기 정 PD가 기획해라.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나가. 빨리 안 되겠어 지금. 여러분 안녕히 도대체 계세요. 정신이 없어 도대체. 그 1주년 김성수 기념하러 가지고. TV가 아니 잠깐. 그럼 1주년 축하하는 메시지 마지막에 짧게 30초만 얘기하고 가주세요. 쌍방인의 김성수 TV 10만 만들어 주십시오. 10만 만들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김성수 평론가가 수영을 잘 못하지만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뭐라고요? 프로젝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잠시 화면 조정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갈 텐데요. 안녕. 예, 그 사이에 또 우리 최민희 의원님 전화로 연결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 화장실 좀 갔다. 사람들이 나보고 재밌대. 예. 믿겨져?